지난 주말 동안 G20 정상회담 그 관련한 속보가 휴대폰으로 샥샥 들어오는데 이제 한숨 돌렸구나 싶더라고요. 좋은 얘기들 뿐인 거 있죠. 오늘 국내 증시 화답하고요. 일본 쪽 분위기 괜찮고요. 중국 쪽 아주 상황 좋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우리 시장에 참 영향을 많이 줬던 대외 변수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겠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이제 일단은 90일 동안 추가적으로 관세 이거 매기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다. 좋은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 내용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빼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피했다는 어떤 합의만으로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일단 90일 동안 협상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협상된 게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합의를 볼 때 협상할 어떤 종목 과제 이런 부분들을 한정짓는 범위를 한정짓는 이런 모습들이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전에 그 합의 전에 상당히 강경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군비확장이나 또 중국 내에서 어떤 인권 문제 등 그 부분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협상에 추가될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뺐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90일 이후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을 생각해 보시면 중국엔 전인대가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그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당장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 캠페인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건드려서 시장을 압박하고 증시가 하락하면 증시 입구로 트럼프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톡톡 두들겨주긴 하겠지만 강하게 압박해서 시장까지 무너지게 한다면 이건 트럼프 책임이다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계속 당하다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어렵다라는 말로 트럼프한테 보복을 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게 강력하게 말은 못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성명서가 있었으면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공동성명서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요한 거는 개별 성명을 하면서 또 트럼프가 비행기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협상할 때 아주 좋았다. 매일 자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강하게 해줬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1시간 전쯤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40% 관세 철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듯 보였는데 이제 풀리려고 하니까 술술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우리가 조금 더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까지 한 6, 7, 8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도 미국만 좋다 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10월 들어서 이게 미국도 안 좋구나였고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렇죠. 특히 나스닥 IT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퀄컴이 네덜란드 그 NXP라고 그 NXP 반도체 회사인데요. 여기를 인수하려고 그랬을 때 그 9개국 중에 유일하게 중국만 승인을 하면 바로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허용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중간 선거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중국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 특히 그 농업 콘벨트죠. 그다음에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히 접전을 펼치거나 오히려 진 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대두 가격과 옥수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히 이쪽에서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돈까지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또 달래봤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년과 내후년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당장 지금 이 지역에서 내년에 대선 캠페인을 한다면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다시 대두와 그다음에 옥수수를 수입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한국에서 그 코덱스 ETF 중에 콩선물 ETF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 탁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농산물도 좀 유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중국 제조 2025 그 부분은 상당히 중국 왕이 외교장관도 그랬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그 이번에 그 협상 어떻게 보면 협상 그 90일 동안 협상하는 부분에서 좀 제외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좀 제임스 코미까지 나와서 미 의회에서 지금 비공개 지금 지금 이제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좀 얘기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매너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를 압박하는 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증시가 하락하고 본인을 지지하던 러스트벨트와 콘벨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완만한 합의가 오히려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대에서 96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시에 대한 상당히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달러 유로가 약해져 있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 96도 높지만 중요한 건 이머징 그 환율 대비해서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졌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 위안이 지금 6.90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9.15 가다가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다시 6.90대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도 좋고 그렇게 된다면 이머징 시장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달러원 환율을 봤는데 지금 1,112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한국 시장도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증시를 올리려면 미국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하락시키면서 이머징 시장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면서 미증시까지 다시 올리는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좋은 해석들이 자꾸 듣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대표님? 그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그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게 뭐 역전될 가능성이 있고 역전된다는 거는 경기 침체 전조 시그널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맞습니다. 그 가능성에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희미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 협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최근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꺾이거든요. 잘 올라가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9월부터인가 꺾이기 시작해서요. 10월, 11월에는 정말 처참할정도로 꺾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들이 증시에 이렇게 그 영향을 끼쳤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장기물 수익률이 하락하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물 이상의 어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 같은데 10년물 금리 이상의 어떤 장기채 금리들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프레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1에서 2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닐카 시카리가 지난번 9월 달인가 한번 내놨던 게 뭐냐면 This time is different.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이 네 단어를 쓰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가 가장 불안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pp거든요. 20pp면 뭐 0.2% 정도 차이인데 이 20pp가 앞으로 10pp대로 오게 되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그 위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요. 2년물하고 5년물, 그러니까 중기물하고 단기물의 금리 차가
1.9bp인가까지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 한 네. 3.8bp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역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중기물하고 역전된 다음에 장기물하고도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투자하기가 쉬운가? 투자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에 부의장이나 의장이 했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년에 금리 3번 올릴 거 아니라는 뭐 2번 정도만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3번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채 10년물 투기 포지션. 그러니까 10년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순매수 포지션들이 상승하고 있고 네. 순매도 포지션들은 오히려 축소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데에 지금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지 않나. 예.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 트럼프의 어떤 압박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펼쳐진다면 또 시장 위험 때문에 또 미국채 10년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겁나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각자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둘기파적이어야 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앞으로 국채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여전히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채 얘기도 좀 해주세요, 대표님. 뭐 최근에 뭐 미국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 문제도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라기보다는 네. 이미 펀더멘탈 자체가 좀 이제 힘들어졌던 거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압박하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 하이힐드 그 회사채 ETF인데요. 네. HYD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는 ETF가 지금 9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43달러에서 40달러까지. 저희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기울기가 가팔라도 한 3달러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은 상당히 큰 타격으로 좀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GM 회장까지 나서서 이제 뭐 미국에서 그 공장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플 B 등급으로 아직 투자 적격 등급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저 부적격이다. 더블 B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등급이 더블 B나 싱글 B 했던 것들은 오히려 한 등급 더 내려갈 수 있는 위험.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 2017년 1월 이전에 특히 2016년 말 정도까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2년 내 최고치를 좀 발휘하고 있거든요. 2016년 1월 달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 적격 등급도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 하이힐드 채권 중에요. 에너지 기업이 2015년에 한 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크본드 중에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유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특히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유가를 더 내려라 한다면 저기 퍼미엄 분지, 저 텍사스 지역 아닙니까? 저기도 또 공화당 또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저 공화당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났었냐면 공화당 지역에서 오히려 트럼프를 좀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로비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도 저 에너지 기업, 특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고 이 부분은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들의 부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게 올라간다면 증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앞으로 트럼프나 연준 입장에서 저거를 잘 달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또 이효령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효령 대표와 함께 글로벌 시장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포인트들 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고든자산관리 이효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